지난 시간에는 혈액의 흐름, 그러니까 유체의 흐름 중에서 이제 층류와 난류, 레미나 플로우와 튜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혈액도 당연히 좀 크고 그다음 저항이 없는 매끈한 그런 혈관을 지날 경우에는 이제 층류에 레미나 플로우를 보이게 되고요. 혈관 벽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혈관이 이제 남뉘어지는 곳이라든지 급격하게 뭔가 회전을 한다는 급격하게 경로가 바뀌는 그런 곳에는 난류의 형태로 이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층류와 난류의 이제 특징들을 혈액에 있어가지고요 살펴보면은 이 층류는 이제 포물선형의 속도 특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난류는 그 자체로 큰 저항, 이 혈액의 저항, 혈류의 저항을 높인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미나 플로우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층류는 그 벽에 가까운 유체 입자들이 이제 벽에 달라붙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고요. 동심원으로 본다 그러면은 가장 벽면에 가까운 그 원에 해당되는 그 층이 가장 흐름이 느리겠죠. 그 다음 층은 벽에 달라붙어 있는 그 유체 위를 미끄러지듯이 흐르기 때문에 벽에 바로 접하고 있는 혈액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흐를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다음 층은 또 그 층을 또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앙으로 갈수록 가장 빠른 형태의 혈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레미나 플로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물선형의 속도 특성을 가진다. 혈류 속도의 포물선형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하시게 되면 건강한 분들의 경동맥은 이런 레미나 플로우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될 때 혈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류 속도 가장 빠른 곳에서 샘플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컬러 도플러를 검사하기 위한 샘플의 위치를 혈관의 중앙에다 두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미나 플로우를 보이는 혈관들을 검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러한 혈류 역학적 특성들을 알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난류 튜뷸런트 플로우는 혈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보통 이제 혈류 속도가 정상적인 범위보다 너무 빨라지게 되는 그 원인은 주로 이제 협착이 있을 경우에 혈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 명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울돌목 명량 해협이 물길이 좁아지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속도가 빨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길이 상당히 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혈류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상적인 경동맥은 혈류 속도가 이제 정상적인 범위 내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플라그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그 플라그 자체가 혈관의 장애물이죠. 그 가장 좁아진 곳에서의 혈류 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혈류 속도 너무 빨라지게 되면 또는 경동맥이 총경동맥이 이제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이렇게 분지를 하는 곳. 그로 인해서 거친 표면을 지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경로가 바뀐다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이런 튜뷸런트 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생기는 난류에 또 관련된 용어가 이 소용돌이 흐름이라고 하는 에디 커런트입니다. 여기 바다의 그림을 보시면 막 소용돌이 치듯이 물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 명량에서도 울돌목에서 바다가 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장면들이 한동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바닷길을 보면서 전략을 구성하는 그런 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난류가 있는 곳에 발생하는 이런 소용돌이 흐름을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혈관 안에 흐르는 혈류에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검은색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컬러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에 붉은색이 경동맥이 되고 그다음 푸른색 위쪽으로 보이는 푸른색은 경정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붉은색 밑에 약간의 푸른색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혈류의 흐름이 역행 또는 혈류의 속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에디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다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소용돌이 와류가 생기는 그로 인해서 혈관 내의 전체적인 마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레미나 플로우보다는 이 튜뷸런트 플로우가 훨씬 더 저항이 큰 혈액의 흐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에는 층류와 난류가 있고 큰 혈관에서는 정상적으로 층류를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층류가 나타나는 게 정상인 동맥에서는 층류를 나타내야지 정상적인 흐름이 되고요.
층류가 나타나야 되는 동맥의 흐름에서 층류가 나타나질 않고 뭔가 플라그에 의해 가지고 혈관이 좁아져 있고 방해를 받아서 난류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혈류의 흐름 자체가 많이 정체가 되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혈액에서의 어떤 충류와 난류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물이죠. 이 물이 흐르는 그런 이제 이론과 혈류가 흐르는 이런 이온들이 서로 접목이 되고 우리 몸에서도 이런 유체 역학이 활용이 되어서 혈류 역학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더 나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베스트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